자, 철도를 왜 그러면 간섭하느냐? 과거 실크로드 시대 때에는 우리가 전 세계를 200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요 무역 루트는 실크로드였으니까. 그래서 뭐 징기스칸, 몽골 제국, 흉노, 훈, 기타 등등 많은 제국들이 실크로드 중심으로 생기고 세계를 지배했죠. 그랬는데 아메리칸 대륙이 발견되면서 세계 무역 항로가 실크로드가 아니라 대서양으로 넘어오면서 유럽도 아이고 왜 훅 지나갔네? 유럽도 전통적인 부자였던 동유럽이 아니라 서유럽이 그지같이 못 살던 영국 이런 나라들 옛날 때 정말 못 살았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이 돼버리고 대륙 중에서도 미국의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대서양의 시대가 열리면서 엄청나게 세계의 그 패권이 움직여버렸죠. 더 이상 아시아가 패권 국가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서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전쟁으로 다 박살내서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잽싸게 미국의 서부를 개발하면서 태평양 시대를 엽니다. 태평양 시대가 열리려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서부를 바라보고 있는 지역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교역이 일어나면서 대서양 항로보다 태평양 항로가 더 중요한 지역이 되죠. 그 혜택을 받은 게 바로 일본,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예요.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똘짓을 해도 할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태평양 무역 항로를 발달시켜서 서유럽의 대서양 항로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패권을 잡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알았죠? 약소국이라고 해서 절대 이용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큰 판의 흐름을 알면은 우리가 거꾸로 잡고 흔듭니다. 나를 안 도와주면 너희들이 죽는다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판을 모르면 시키는 대로 따라하거나 뻘짓하다가 얻어 터지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 이 기회가 또 오고 있어요. 제2의 기회가 또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 위기는 기회다예요. 그래서 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색깔 칠해놓은 나라들이 다 경계국가입니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경계국가들이에요. 이 경계국가들은 파란색을 칠한 거는 경제에 성공한 나라고 빨간색을 칠한 나라는 실패한 나라예요. 그리고 노란색을 칠한 나라는 퀘스천 마크. 아직 기회는 있지만 아직 실패도 성공도 아닌 과정 속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런 노란색의 국가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벤치마킹을 합니다. 왜? 다 독립하고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될 때 케이스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밖에. 딱 하나의 케이스예요. 우리는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거대한 강대국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저 그런 나라였어요. 지질이 못 사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강대국이 돼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례만 믿는다고. 나는 이론 별로 관심 없어요. 전 사례를 봐요. 진짜 사례. 이 사례가 성공했어? 실패했어? 했어? 안 했어? 사회주의의 마르크스 이론? 역사 발전론? 관심 없어. 그래서 성공한 나라가 있어? 없어요. 난 그거만 봐요. 사회주의 성공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 왜 해? 바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해요. 아, 그거는 이론은 좋은데 사람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이론도 잘못된 거예요. 왜? 사람은 욕심이 있다니까요. 욕심이 없고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 누구 마음대로. 그러면 여태까지 인류 역사에 기록되는 이 6,000년의 이 기록 문화의 역사의 기록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데?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전쟁한 거예요? 남의 걸 뺏기 위해서 전쟁한 거지. 정확히 세상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외교가 일어나고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도 안 하고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가지고 아름다운 이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 그건 죽음의 길인데 정확하게 현실 분석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례가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대통령 카자흐스탄 성공했잖아요. 지금 구소련 국가 독립한 나라 중에 제일 잘 산 나라가 카자흐스탄이에요. 이제 2등이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엄청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지배했던 나라인데 이게 마음속에 있거든요. 우리 꼬봉이었어. 근데 우리보다 잘 살아? 엄청 자존심이 상하죠 지금. 사실 한국 사람들 경제개발할 때 뭐였어요? 우리 일본을 이기자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 아직 못 이겼죠? 카자흐스탄 성공했어요. 러시아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푸틴도 열받았죠. 우리도 해야 되고. 좀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고 그렇게 되게 두질 않을걸요 아마 국제관계 속에서. 카자흐스탄은 바로 이런 걸 잘 이용한 거예요. 독립국가가 된 이후에 바로 과거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의 그 사이에 강대국의 사이에 껴서 고래싸움의 새우이 등 터진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기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예전에 모든 건 결국 마음가짐입니다. 예? 결국 그러면서 그 사례를 연구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 같은 거 얘기 많이 합니다. 운동권 애들이. 그래? 그건 제가 비교해보자 한 거예요. 모든 나라는 제국주의를 추구합니다. 나라가 강해지면. 영토를 확장하고. 다 그래요. 뭐 미국 민주주의 얘기하지만 전쟁도 하고 사람도 죽여요. 원래 제국주의가 그런 거지. 근데 저 사람들이 지지하는 중국이라든가 미국, 러시아식 제국주의와 미국의 제국주의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인종학살 같은 거요. 미국, 러시아, 중국 다 했습니다. 다 죽였어요. 뭐 정복지로 인구 이동하는 거 다 했죠. 주요 통치 순환, 당근과 채찍, 즉 경제력과 군사력 다 했어요. 똑같아. 뭐 강대국이 그러는 거지 뭐. 근데 한국으로의 위치가 중국하고 러시아는 우리랑 가까이 있는데 미국은 멀리 있네? 다행이죠. 가까이 있는 강대국이 무서운 거지 멀리 있는 강대국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강대국이 우리랑 한편 되자라고 손을 잡으려고 그러죠. 멀리 있는 강대국은 우리와 친구를 하려 하지만 가까이 있는 강대국은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네요. 뭐 내가 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미국이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모든 국가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더러운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미국은요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네. 그리고 주변 국가와의 관계, 중국 애들 장난 아니죠? 완전 황제 국가처럼 군림하려고 그러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조금 달라. 미국 문화 자체가 물론 이런 계급은 있죠. 직위에 따른. 하지만 많이 맘먹죠? 직원들이랑. 많이 부드러워요. 아마 미국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장하고 회사원의 높이가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만 있으면 오히려 사장한테 훈계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 터지죠. 네, 괜찮아요. 네,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국이나 러시아는 무력을 바로 쓰죠. 처음부터 주먹이 나가요, 쟤네들은. 그렇죠? 말 안 들어? 바로 주먹부터 나가죠. 미국은 어떻게 해요? 일단 말로 하죠. 즉 외교적인 걸 먼저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부터 나가죠. 그다음 뭐 합니까? 경제로 쪼이죠. 용돈을 줄이기 시작하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때 주먹이 날아가죠.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정책. 러시아도 인구가 감소하니까 없는데 중국은 엄청나게 인구를 지금 해외로 막 쏟아붓죠. 러시아 타운이라는 거 없죠. 해외에. 아메리카 타운이라는 거 들어본 적 없죠. 차이나 타운은 연락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산업구조. 미국은 금융하고 군수산업입니다. 우리는 제조업이죠. 물론 군수산업도 제조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체의 군수산업과 미국의 군수산업은 얽힌 게 많습니다. 우리가 아웃소싱 업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애들 만드는 그 무기에도 우리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제조업이지만 상호 공생관계예요. 러시아 어떨까요? 저기는 자원은 많으니까 우리가 자원을 수입해서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러시아에 팔 수 있는 시장이에요. 나쁘진 않아. 오케이. 중국은 어떨까요? 우리랑 부딪혀요. 우리가 만든 제품 중국이 다 만들고 우리랑 수출의 경쟁 국가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 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 누구랑 교류하는 게 제일 나을까요? 답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저는 미국을 찬양하지 않나요? 저는 미국도 비판해요. 이 나쁜 새끼들 남의 나라 쳐들어가네? 하지만 한국과 국익이 얽혀? 괜찮아. 변해요. 뭐 그럴 수 있지. 에? 에. 외교라는 게 그런 거지 뭐. 나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이 객관적으로 봐도 좋은데 왜 자꾸 등질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붙어서는 안 될 중국 쪽으로 가. 중간도 아니야. 이쪽으로 가버린다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 경제가 과연 남아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중국이 말하는 1대1로 실크로드라든가 러시아의
저러한 시베리아로 가는 철도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저거는 일방적으로 중국에 유리하거나 러시아에게 유리해요. 우리는 지금도 바닷길을 쓰고 있어요. 바닷길을 대체하는 다른 길이 열린다 그러면 그게 절대로 중국의 실크로드나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미국하고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실크로드는 뚫릴 텐데 뚫릴 수밖에 없잖아요.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바로 제3의 루트를 만들어야죠. 제3의 루트. 우리의 이익이 반영되는, 즉 일방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영토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한국,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등 여러 국가가 통과하게끔 만들어야만 여러 국가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특정 국가가 폐지하려고 해도 못 폐지하게 만들죠. 이렇게 해야 안정적인 약소국들도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실크로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미국 애들도 여기다 투자 자금을 집어넣으면서 자기 돈도 거기다 꼬라박았으니까 저거를 부순다든가 이런 일을 못하게, 분탕질을 못 치게 하면서 얼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화 경제예요. 세계 경제가 계속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누가 일방적으로 때려서 막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요. 그러면 쉽게 못 부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실크로드를 뚫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패권을 잡는데 우리 돈을 쏟아붓습니까? 그것도 질 국가한테. 이기는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분쟁이 생긴다면요,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는 미국의 셰일가스를 수입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우리의 제품을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게, 중국에다가 보이콧하는 거잖아요. 세컨더리 보이콧 들어가나죠? 중국 제품 안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가 미국에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중국 애들 그래서 삐져갖고 우리나라 제품 안 사준다? 필요 없어. 우리 미국에다 팔아먹으면 돼요. 우리는 돈 벌 구멍이 있어요. 단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요.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석유? 이렇게 태평양으로 올라오는 거는 분쟁이 발생하면 못 갖고 올 수 있어요. 미국의 셰일가스 서쪽에서 나잖아요. 다행히도. 이거 이렇게 오면은 제7함대 본부가 있는 하와이, 홋카이도 이렇게 통과해서 오는데 어떻게 중국 애들이 여기 와서 바닷길을 자르고 협박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안전하게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산업시설을 저 인도, 13억 시장은 중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에서 하면은 여기서 전쟁 나도 중동에서 석유 갖다가 인도에다가 집어넣고 물건 만들면 돼요. 우리의 생산은 인도랑 미국 시장에서 해가지고 팔아먹고 물건을 팔아야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갖고 기름 사고, 기름을 갖고 오는 항로도 이원화 시켜가지고 아시아 지역에서 분쟁이 생겨도 한국의 본토와 우리의 해외 법인이 무사할 수 있게끔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거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이걸 안 할까 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이거는 진짜. 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 통과할게요. 그래서 요거 그냥 통과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절대로 중간에 껴있다고 해서 나라가 강대국에 휘둘리지만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그 60년대서부터 1979년인가?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의 그 경제 개발은 바로 냉전이 가장 치열할 때고 그 시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공짜 돈을 많이 받아먹고 경제 개발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한번 칼을 뽑는 바람에 미국이 죽이려고 작심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국하고만 동맹을 잘 맺어도 트럼프 화끈하잖아요, 그냥. 성격이 좀 변태 같아서 그렇지 화끈하잖아요. 저 세컨더리 보이콧한 저 중국 제품도 우리가 다 수출할 수 있다니까요. 길이 열려요. 그럼 우리 절대 경제 붕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새 가슴이냐는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